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장승 아시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전설의 고향에서 자주 나오는 그거. 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볼 때면 이 장승이 귀신들보다 더 무섭게 보이던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장승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민속촌에서 한 번 봤었나? 어쨌든 이 장승의 역할이 마을 경계 표시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중 마을의 수호라든지 나쁜 기운, 병마, 호환을 막아주길 기대하는 그런 심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도 있었다는데, 단페님들은 이 장승을 보실 때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보신 적이 있으셔야 해당되겠지만 TV든 실제로든 편안함, 포근함, 보호받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드시던가요? 이번 이야기는 떡붕어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떡붕어빵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떡붕어빵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다니는 가게 형님이 말씀을 해주신 얘기인데요. 그 형님이 하는 가게 앞쪽으로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개발되면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일이 생각난다면서, 어린 시절엔 거기가 집 하나랑 또 집 하나랑 그 거리가 꽤 있는 그런 산골 마을이었대요. 그리고 그런 마을에 비슷한 또래 아이가 이사를 왔고요. 그 집은 아버지랑 그 친구 그리고 동생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친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도 그 친구네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집이고, 폐가 비슷한 거를 그 친구 아버지가 손을 봐서 사는 건데요. 손을 봐도 흙집이라 여기저기 말이 아니었다나 봐요. 그리고 집터도 좁은 시골길에 붙어서 나무숲 안쪽으로 있어서 대낮에도 늘 어두웠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버지가 마을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돌다가 인사 다 돌고, 그리고 마을 남자들하고 술을 한잔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자리가 늦어지고 완전히 밤이 된 뒤에야 집으로 갔는데, 그때 집 거의 다 가서 어떤 여자가 있더래요. 길 한가운데에 뒤돌아서서는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자도 이쪽으로 막아서고, 다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여자도 저쪽으로 막아서고. 친구 아버지는 술 끼면 화가 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랑 내기를 하자고, 그래서 못 내기를 하냐니까 씨름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친구 아버지는 여자가 씨름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상황이 뭔 소린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 말고 빨리 길이나 비키라고 하면서 여자를 밀쳤는데, 뒤돌아서 있다고 생각한 여자요, 그게 뒤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더래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 그건 사람이 아닌 푸르스름한 빛을 띤, 그냥 봐도 나무처럼 거친 그런 피부를 가진 얼굴이더래요. 어두운데도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제야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싶은 거죠. 마셨던 술도 확 깨고,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랑 씨름을 해서 이기면 살려도 주고 집에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친구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랑 씨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얼굴을 보고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면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그 여자랑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암만 힘을 줘도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씨름에서 진 친구 아버지, 그 여자가 친구 아버지한테 네가 내기에서 졌으니까 이제 보름 뒤에 데리러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여자는 안개처럼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사라졌고, 아 이제 나 죽나 보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들들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까 아들 둘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친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들을 잡고 엉엉 울더래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보름 뒤에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마을의 최씨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저한테 말해준 형님도 그 사람과 친구 아버님이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친구가 그 형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형님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그리고 그 뒤로 친구 아버지는 끙끙 앓다가 진짜 딱 보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자식들이 너무 어리니까 마을에서 어른들이 친구 아버님 장례를 치렀고요. 그때 최 씨라는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친구는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 친구 형제는 최 씨 아저씨를 따라서 그 집에 잠깐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 먼 친척인지 누가 와서 둘을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그때 제게 말을 해준 형님도 들은 얘기인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라기보다는 오래전에 그 집터에서 진짜 있었던 일. 실은 그때 돌아가신 친구 아버님이 태어난 곳이 그 마을이고 그 아버님 윗분들은 대대로 원래 그 마을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 그 형님 친구 아버님 집안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 그 집 옆으로 밭을 만들겠다고 그 친구분 할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친구 아버님의 아버님인 거죠. 일본군이 마을에 있는 장승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다는데 그분이 그때 앞장서서 지하 여장군 장승을 뽑고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밝힐 수도 없는 거고 그 여자를 봤다는 건 어디까지나 돌아가신 그 형님 친구 아버님만 본 거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얼마 전에 거기 공사하려고 땅을 파는데 말이죠. 거기 집이 있던 자리에서 오래된 무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주변엔 타담한 지하 여장군 장승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나무 파편들이 있었고 말이죠. 떡붕어빵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람한테 씨름을 하자 그러는 거 그거 도깨비 아닌가요? 그리고 대부분 이기면 금은보화를 준다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이건 뭐 이기면 살려는 줄게 이거네. 이겨야 본전이네요. 기분 좋게 술 한잔 거치고 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살벌하네요. 이겨야 본전인 목숨 건 씨름을 해야 하고. 정말 당시 동네 어르신들 말씀처럼 그때 정체 모를 그건 지하여장군 장승이라도 됐던 걸까요? 아니면 집터에서 나왔다는 무덤의 주인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말 아시죠?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 그리고 물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둘을 생각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한 영향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한 영향을 받고.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기운이라는 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도 선한 기운으로 덮일까요?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도 악한 기운으로 덮이고. 같이 생각하지 않고 같이 행동하지 않아도. 이번 이야기는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청암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예전에 같이 숙소를 쓰던 형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제가 숙소를 배정받고 먼저 배정받은 방에서 생활하던 룸메이트 형님이 한잔 하자고 해서 그래서 같이 한잔하던 중에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들어가기 1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1년 전쯤이 되는 거죠. 그때 그 형님이 경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형님은 숙소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제 전에 있던 룸에 포함해서요, 다들 집에 가는 금요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일요일 낮까지 그 동네에 있는 비디오 방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고 그런 느낌. 어쨌든 그다지 취미랄 것도 없고 주말이면 그렇게 비디오 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 비디오 사장하고도 친해져서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거나 밤 11시가 넘으면 문 닫고 둘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사장이 뭔 일이 있으면은 이제 형님한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해서 형님이 가게를 봐준다든지 그랬다네요. 그리고 그 비디오방 옆에는 몇백 명이 넘은 당산나무가 한 그루 있었대요. 당시 거기에 대기업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요, 제가 일하는 곳이죠. 회사에서 주변 밭들도 사들이고 하면서 나무들도 숱에 베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밭들을 사들이고 나무들을 베어냈다는 건 형님도 얘기로 들은 거죠. 거기서 일하기 전이니까. 몇백 년 됐다는 당산나무는 직접 본 거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 마을에서도 도시개발처럼 길도 내주고 그런다니까 그때 덩달아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당산나무도 베어내려고 했다는데, 거기 마을 어르신들이 성황당 당산나무라면서 극구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고 그 나무만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 마을. 근데 그 뒤부터요, 주변 나무들을 죄다 베어낸 뒤부터 자정부터 새벽 3시쯤? 정확히 몇 시는 아니고 그쯤에, 그 시간대에 당산나무 주변을 거니면 말이죠, 언제 나타났는지 당산나무 위에 젊은 여자가 서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게 그 소문이 진짜인지, 그때 비디오방도 그렇고 거기 마을 그 가게들도 자정 전에 문을 닫았대네요. 그리고 이미 자정 전후로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물론 형님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있던 눈매도 회식이건 뭐건 뭐 밖에서 술을 마셔도 밤 11시 전후로는 꼭 숙소로 들어갔고요. 그냥 그게 말들은 하지 않지만 그냥 무슨 법칙 같은 거였대요. 그거 아니라도 사고가 많이 나는 현장이라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예민한 거죠,들. 그리고 형님보다는 저는 룸메이트가 이건 철저했다네요. 그냥 뭔 일이 있어도 무조건 11시 전이면 들어가고 돌아서 갈지언정 그 당산나무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주말 어느 날 밤, 그날도 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형님 혼자 나와서 비디오방을 간 거죠. 그리고 그날은 비디오방 사장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가게를 봐주다가, 어차피 그 동네는 11시 넘으면 손님도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비디오방은 당산나무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디오방 문 닫고 혼자서 술을 좀 마셨대요. 그런데 평소보다 조금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 형님이 평소 소주 대병을 마셔도 괜찮은 형님인데 그날은 한 병 조금 더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쯤 마시고 카운터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밖에 있는 당산나무 쪽에서 누가 부르는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이게 딱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게, 당산나무 쪽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산나무에 여자가 서 있다는 게 진짠지 엄청 궁금한 것 같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이 술김에 거길 봤다네요, 당산나무를. 비디오방 작은 창문으로. 그랬더니 진짜 소문처럼 말이죠, 웬 여자가 당산나무 가지에 그 밧줄로 그네를 달아놓고는 그 그네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님은 그 모습을 본 뒤에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조용히 창문을 닫고 돌아서려고 했대요. 왜냐면은 그게 술 기운에 잘못 봤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뚜렷했고, 느낌으로 눈이 마주쳤다 싶은 그 기분이 든 동시에 한기가 확 전해져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까지 감고 작은 창문을 닫으려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는데, 당연히 몸도 움직이지 않고, 왜 깊은 한숨 있잖아요, 하는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깊은 한숨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짝 눈을 떴는데 그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커다란 붉은 눈동자 2개, 어느새 그네를 타는 것 같던 그 여자, 형님 바로 앞 창문까지 와서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형님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더라는 얘기. 아침에 비디오방 사장이 와서 형님을 깨웠고 술 마시고 뻗었냐면서 놀리듯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얘기했대요, 간밤에 있었더니. 그랬더니 그 비디오방 사장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곧 뽑아낸다는데, 응? 산업 차량들이랑 다니려면 큰 길이 필요한데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면서, 그래서 반대하던 어르신들도 적극 들어갔다고, 그 당산나무를 베어내는 게 확정됐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다들 예민한데 얘기해봐야 좋을 거 있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산나무를 철거하려고 사람들이 왔대요. 그때 형님은 일하고 있어서 현장을 보지 못했고, 그런데 나중에 비디오방 사장이 그 당산나무에서 젊은 여자 사체가 나왔더라고. 그 시기 마을에서 실종된 여자가 있었는데 백방으로 수소문을 받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철거를 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잇게 됐고요. 한동안 그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하던 길인데, 그 뒤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더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다 정리되고 당산나무 철거한 뒤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겼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그때 철거에 동원된 인부들도요, 다른 곳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처럼 뭐 다치거나 어떻게 됐다는 사람도 없었다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비디오방 사장이 형님한테 얘기해줬다네요. 그때 인부들 중에 비디오방 사장이 아는 사람이 몇 있었거든요. 비디오방 사장도 그 사람들한테 전해들은 얘기인 거죠. 그때 인부들 중 대다수가 꿈을 꿨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인부들 하는 말이 모두 같더라고.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디오방 사장이 그 말을 하면서 형님한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단정하고 선녀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형님은 왜 붉은 눈에 무서운 여자를 봤던 거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충격적인 거, 그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그 형님하고 같은 방을 쓰던,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방에 있던 룸메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그래요. 혹시나 그놈하고 같이 있어서 그놈 기운이 내 몸에 있었나 싶다고. 그래서 나만 그렇게 무섭게 보였었나 싶다고. 어쨌든 이건 오래전에 산업단지에서 있었던 실화고요. 그때 그 근처에서 이런 분들이라면 지역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산나무라든지 그 사건이라든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실화니까 말이죠.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건은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래도 어쨌든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네요. 이 사회 정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모두가 범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정말 그랬던 걸까요? 범인과 같은 방을 사용해서 그 범인의 악한 기운이 같은 방을 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던 걸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선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모습과는 다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저승사자 있잖아요. 차사라고도 하죠. 저승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같은 분. 저승사자는 죽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주변에 3일 전부터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가 되면 이름을 3번 불러서 명이 다한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럼 뭐야? 떠도는 귀신들은 저승사자가 깜빡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저승사자한테서 도망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 귀신은 저승사자의 업무 태만의 결과물이네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미움받지 않으려나? 그런데 궁금은 하단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판도라의 통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판도라의 통장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판도라의 통장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영적 세계라든지 사후 세계는 물론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험을 한 뒤부터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부정하진 않게 됐죠. 그 일이 있던 건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저희 동네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아저씨와 아주머니 2분이 하는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 안에 테이블도 있고 TV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왜 술집이라든지 월드컵 때문에 없던 TV도 놓고 그랬잖아요. 테이블 수도 늘리고. 그런데 그 가게는 월드컵 때문이 아니라요, 전부터 그렇게 가게 안에 TV라든지 테이블이 있었어요. 오고 가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술도 한 잔씩들 하고 그랬었죠. 거의 대부분이 동네 어르신들이셨지만요. 그날도 어르신들이 가게에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들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가게 아저씨도 어르신들도 모두 가게에 TV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다지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지라 그때도 경기를 하고 있었지만 살 물건만 빨리 사고 가야겠다 싶어서는 아예 TV를 뒤로 하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유독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소리같이 거칠고 마른 기침을 말이죠. 그래서 슬쩍 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 어떤 어르신 계신데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한테 이제 그만 들어가시라고, 진짜 이러다 일 난다고 그러고 있고, 가게 아저씨도 아버지 이제 그냥 들어가시라고. 아저씨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전에 가끔 가게에 나오시던 가게 아저씨의 아버님. 어디 많이 안 좋으신가? 그러고는 다시 돌아서려는데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그 어르신 옆에 서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방금 전까진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엄청 창백해요. 그냥 봐도 이상할 정도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그리고 그때 저랑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아파요. 아니, 아프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왜 컴퓨터나 핸드폰 오래 하면 눈이 뻐근하고 뜨겁잖아요. 살짝 따끔거리면서 쓰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은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남자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 그때 제가 사려던 물건도 사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그 정도 지나서 다시 그 가게에 들렸는데요. 갔더니 아저씨가 옷깃에 삼배로 만든 작고 하얀 리본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전에 봤던 아저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촉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지나가듯이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단골 가게다 보니 부모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정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고 쓰러지더니 며칠 만에 그렇게 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게에서 어르신을 본 거랑 어르신 곁에 서 있던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처럼 그런 거 믿는 분들이 아니지라. 그리고 뭐 그런 얘기할 분위기도 할 기분도 아니고. 그리고 좀 지나서 다시 가게에 들렀는데요. 그때도 어르신 몇 분이 모여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제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뒤돌아서 물건을 고르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 중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검은 옷 입은 양반 좀 비켜보라고요. 검은 옷? 그때 전 검은 옷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돌아섰는데, 전에 봤었던 그 이상할 정도로 창백한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죠. 어르신이 보면서 말하는 곳에 서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어르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르신한테 누가 있다고 그러냐고, 같이 있던 어르신들은 무슨 노망이 든 거냐고 그런 말들까지 하세요. 그런데 제 눈에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어르신이 말하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어르신이 허허허 하면서 일어나세요. 잘 놀다 가요 이러시면서. 그러고는 가게를 나가셨는데요. 전 그 뒤로 가게에서나 동네에서 그 어르신을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이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보는데요. 그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더라고요. 판도라의 통장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단팬님들 중 한 분이 알려주신 말이 생각나네요. 귀신을 보거나 느끼는 경우든 저승사자를 보거나 느끼는 경우든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남들은 모를 심적 고통이 따른다는 말. 그래서 평범한 삶에 감사하고 가장 좋다는 말. 저도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로 그런 존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시나요? 그런 존재들이 보이는 순간부터 분명 평범하고 평온한 삶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래도 보기를 원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